어제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레빗이라고 하는 애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인데 이거는 이제 이미 값을 넣으면 형상이 변하는 형태의 모델링 프로그램이에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3D 모델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전부 다 패밀리인데 하나는 시스템 패밀리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이렇게 구분돼요. 그 시스템 패밀리는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 필수적인 애들, 예를 들면은 벽, 바닥, 지붕, 이런 애들이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토데스크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벽체를 저희가 오토데스크 레빗에서 만들려면 사용 방법대로 절차를 따라서 만드셔야 돼요. 이 방법으로 만들어야만 벽체, 지붕, 천장, 바닥, 커튼월, 계단,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손으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패밀리는 내장되어 있는 패밀리이고, 오토데스크가 사용 방법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절차나 방법을 익혀서 쓰셔야 되는 패밀리, 이렇게 되고요. 이제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같은 경우는 창문, 문, 책상, 의자, 가구, 세면대, 변기 등등,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건축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서 저희가 설계를 한다, 만든다 개념이 약한 애들이에요. 창문의 형태나 모양을 저희가 지정하긴 하는데 창문을 개발하진 않거든요. 책상, 의자를 저희가 형태, 모양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사다가 놓고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건축 설계이기 때문에 가구, 의자 이런 걸 설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돈 주고 사다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은 불러다가 쓰게 돼 있어요. 로드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만들어요. 사용자. 그렇다 보니까 안쪽에서 쓰는 방법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는가, 그 방법만 아시면 되고 뭘 바꾸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패밀리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스템 패밀리,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시스템 패밀리.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벽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고 얘네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시스템 패밀리이기도 하고, 이래서 얘네들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얘네들, 여기 있는 이 패밀리들은 파라메트릭 모델링이에요.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파라미터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형태 형상을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면 얘네들은 숫자 값을 바꾸죠. 또는 문자 값을 바꿔주면 그 형상이 그 형태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매개해주는 변수에 의해서 형태나 형상이 결정되는 앞으로의 3D 만드는 앞으로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려면은 파라미터의 유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파라미터,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이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형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 애는 유형 특성, 유형 매개 변수로 만들어진 애는 동시에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스턴스 형태로 되어 있는 매개 변수들은 내가 선택한 요소, 개별적인 요소별로 값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어제 이제 패밀리를 만들면서 잠깐 봤던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벽을 만든다라고 하면 스케치만 하면 되게 이미 내장이 되어 있고요. 벽체의 높이 지정하는 방법도 고정되어 있고요. 얘네들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만드는 방법들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뜬 이 창들의 사용법, 어디서 무슨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절차, 방법, 위치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이나 문 같은 애들, 불러다 쓰는 애들은 같은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얘도 창문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얘도 창문이죠. 둘 다 창문은 맞는데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값들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의미하는 건 알아야 되는데, 보면은 얘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많죠. 여기서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고, 얘네들을 외우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용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값을 바꾸면 어디가 바뀌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원하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보면은 같은 창인데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거니까 당연히 내용값이 다르죠. 그래서 안에 있는 값들이 복잡하고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겁내하거나 뭐 복잡하다라고 느낄 필요는 없어요. 어딘가가 바뀌겠죠. 여기서 값을 바꾸면 어딘가가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미리 보기를 보면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게 높이 값을 바꾸는, 여기 높이 값을 바꾸는 건가 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다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확인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편집하고, 또는 그 값이 어디인지 그걸 알고 싶으면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 만든 사람 외에는 어디 값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를 알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찾다 보면 찾아지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괜찮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때 걔네들을 잘 구해 놓고, 또는 내가 쓰는 정도의 유형이나 타입이 있으면 시간 날 때 미리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네 회사 제품, 내가 A사라는 회사에 그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 쓸 거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A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부 자료이거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A사에서 만든 창문을 저희가 쓸 거라고 치면 A사가 도면을 제공해 줘야죠. 자기네 물건인데 어떻게 생겨 있습니다 라는 도면을 자기네가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현재 CAD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LX에서 만든 창문이 있다고 칠게요. 그 창문을 저희가 보고 설계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세한 도면을 저희가 그리는 게 아니고 LX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얘네 창문의 상세도를 다운받을 수 있게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빔 설계로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죠. 빔 설계도 바뀌어도 LX에서 자기네들 창문에 대한 BIM 창호, BIM 설계된 창문을 자기네들이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얘가 지금 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LX에서 창호 개발하는 부서에 갈 수도 있다요. 저런 데서 빔 설계를 하는 사람을 모집할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LX에서 자기네들 거 CAD 도면으로 만들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제작을 했을 때 도면 그릴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CAD 하는 사람 모집했겠죠. 그럼 얘네들이 빔 설계로 바뀌었으니까 빔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자기네들 걸 만들고 배포도 해야 되니까 빔 하는 사람을 당연히 모집할 거란 얘기예요. 물론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는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하겠죠. 아니면 자기네들이 배워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 생긴 산업 분야라서 여기저기 새로운 일자리들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돼요.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면, LX 창호 도면 이렇게 치면은 얘네 홈페이지에 상공간 설계 도면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제공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원하는 게 있으면은 뭐 소개 자료부터 해서 도면 자료까지 다운 받겠죠. 뭐 통합 자료 말고 이런 데 가면은 여기 있죠. 단면도 도면 뭐 DWG, PDF 이런 문서들로 상세까지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시스템 창 유로 시스템 9 LS 단창에 대한 도면들을 각각의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얘네들이 이거 만든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언젠간 빔으로 변경해서 하겠죠. 설계가 빔으로 바뀌는데 아직까지 캐드 파일을 계속 쓰세요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bimobject.com 이에요. 여기 가면은 지네 회사가 지네 회사 제품을 빔 모델로 만들어서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보면은 346개 회사가 현재 자기네 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올리셨죠. 지네 회사 제품들이에요. 이게 다 지네 회사 건 거죠. 그럼 저기 들어가서 지네 회사 제품을 다운받아서 제가 쓰고 그거로 설계를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똑같이 해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이거 마음에 드니까 설계해주세요 그러면 이 물건이 판매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빔 설계 넘어가면서 예전에는 가짜 가구 많이 넣었어요. 있어 보이는 애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예쁜 공간을 꾸며서 설계를 해줬는데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도 똑같이 안 되죠. 왜냐면 그 가구를 안 팔거든요. 그 모양의 창문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했는데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측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제품을 써서 실제랑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 설계대로 현실 세계도 동일하게 나오게 하는 거. 요즘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눈높이가. 그래서 예전처럼 가짜 가구, 가짜 모델 가지고 가짜로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이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겁니다.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배우셔야 돼요. 그렇긴 한데 쟤네를 적어도 저희가 있는 애들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개 변수의 타입별로 어떻게 다른가는 아셔야죠. 그 유형 매개 변수들이 요 특성 창이라고 하는 곳에 뜨는 거고요. 이쪽에 뜨는 애는 인스턴스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꿨을 때 어떻게 작동하고 얘네들을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패밀리로 상자를 만들었었어요. 상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기본 타입 상자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사각상자 기본 1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를 저희가 만들 때 넣었던 매개 변수는 가로 세로 높이 재료 정도를 바꿀 수 있는 만들어 넣었어요. 원래 형태인 유형으로 좀 돌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 때 전부 다 매개 변수를 유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유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이거 유형 매개 변수로 되어 있을 때 장점은 같은 타입을 썼을 때 얘네가 어디에 쓰였든지 간에 사각상자 기본 1이라고 하는 거에 특성 값을 바꿔주면 높이 100 이렇게 바꿔주면 다 같이 바뀌는 거죠. 가로 세로 바꿔도 다 같이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한 가지 크기로만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저 형태인데 가로 세로 크기가 다르고 높이가 다른 애들을 각각 3개씩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쓰려고 할 때 유형 편집에서 복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써버리면 얘네도 같이 바뀌니까. 그래서 복제를 해서 높이가 800짜리인 걸 만들겠다라고 넣어주고 높이가 1200인 상자를 만들겠다라고 넣어주고 여기를 1200으로 넣으면 1200짜리 높이의 상자를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쓰면 얘네들끼리는 높이가
높이뿐만 아니라 가로 세로 크기 높이가 다 같이 바뀌고 얘네들끼리는 다 같이 바뀌어요. 그런데 가로 세로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가로 세로는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높이만 별도로 좀 바꿔서 쓰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높이가 100, 400, 600 이렇게 생겨있는 상자를 만든다 그러면 유형을 또 복제해야 돼요. 또 복사해서 높이 400, 높이 600, 높이 800 이렇게 세 번을 더 유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복제하고 값 바꾸고 복제하고 값 바꿔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로 세로 크기는 동시에 이게 타입 A라고 치면은 전부 다 A 타입인데 A 타입이지만 가로 세로 크기는 같이 바뀌고 높이는 별도로 바뀌고 싶을 때, 이럴 때 매개 변수의 유형을, 여기 사용된 매개 변수의 유형을 인스턴스, 유형이 아니라 인스턴스로 만들게 되면, 다시 로드를 해볼게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높이가 사라졌어요. 여기는 이제 유형 매개 변수를 보여주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높이가 없어진 거고 이쪽으로 높이 값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보여주는 곳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만들면 특징은 인스턴스 매개 변수 창에 보이는 거고요. 유형으로 만든 매개 변수는 유형 창에 보인다. 이게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매개 변수는 유형이 같더라도, 이게 상자 1200, 얘도 상자 1200, 얘도 상자 1200, 이름이 전부 같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각각 다르게 쓸 수 있다고요. 요거는 200, 이거는 400, 얘는 600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인스턴스 매개 변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가로 세로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같이 바뀐다고요. 800에 800으로 바꿔볼게요. 이 세 개는 유형이 같기 때문에 유형 매개 변수에서 바꿔주면은 유형 매개 변수에 있는 애들은 동시에 바뀌어요. 높이는 각각 바뀌는 거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저희가 쓸 때 저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경하려고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패밀리가 어떤 건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값이 둘 중에 하나에는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죠, 안 만들었으면. 근데 인스턴스 특성에 있든지 아니면 유형 특성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 특성에서 바꾸면 얘가 6개면 6개가 동시에 바뀌어요. 근데 값이 인스턴트 특성에 있는 값이다 그러면 선택한 요소에만 그 값이 적용돼요. 그래서 저희가 패밀리를 쓴다 그러면 인스턴스 특성에 그 값이 있느냐, 유형 특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가 달라져요. 유형 특성에 있는데 다른 값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복제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값들로 쓰고 싶은데 그 값이 인스턴스 특성에 있다 그럼 복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어제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었어요. 얘네들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가구를 불러다가 놓고 크기를 바꾸고 뭐 상황별로 어떻게 쓸 것인가 얘가 이제 결정이 되죠.